그러면 이제 네. 정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네. 쓰시는 작품마다 다 출간이 되고 네.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메이드도 되고 네. 하는 거 보니까 그 안 됐던 시절에 어떤 이제 그 시절에 그때 훈련됐던 어떤 무언가가 지금 이제 터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되고 그러니까 안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시절이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암경에 대입해서 본인의 인생을 다 해서 이 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정리?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불교 개념에서 아까 뭐 잠깐 체념 이런 건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걸 되게 항상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일이나 행해서 아무 일이 생기겠냐? 안 생길 수도 있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거저 생기는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앞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 당락이 있듯이 로또를 사야 로또가 당첨이 되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일을 만들려고 해요.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가만히 있지를 않고 어떻게든 간에 일을 만들고 지금 제가 그래서 뭐 대단히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생각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책을 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싶으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음 책이 잘 되면 이게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지금 전 뭐 얼마 전에 저거 냈긴 했지만은 사실 약간 기억에서 저거 지워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뭐 행사 뭐 내일도 뭐 있긴 한데 전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저것도 이제 얼추 다 회퇴고도 다 했고 이제 저건 이제 내년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저는 가을에 쓸 거예요. 내후년이나 아마 나오겠죠, 아마. 지금 이제 저는 그걸 집중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진 소설을 가장 홍보해지는 가장 좋은 수단은 새로 쓴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가 안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뭐 누가 나 챙겨줘요. 아무도 안 챙겨주잖아요. 그거는 가족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건데, 내가 여는 방법은 지금 이게 안 됐으면은 다음 걸 해놓으면은 이게 반드시 또 좋은 작품이라고 잘 팔리는 거 아니고 잘 팔리는 게 또 반드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것도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게 나중에 이게 지나간 것들이 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걸 견인해 주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결국 어떤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어쨌든 아무 일이라도 뭐든 생기게 만들려는 뭐 지금 계기를 네. 계속 끊임없이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 좋았어요. 왜냐면은 침묵주의보도 제가 쓰고 나서 내는데 1년 이상 걸렸거든요. 출판사가 받아준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저거요. 아무 데도 받아준 데가 없어서 내는데 1년 이상 걸리고 공모 이제 뭐 했는데 하나 최종심 가서 떨어진 게 그래서 저 문학동네 소설상 그 최종심 가서 떨어지고 나니까 참 진짜 저거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책 더럽게 안 팔렸어요, 저거요. 진짜 안 팔렸는데 아유 나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 싶을 때 판권 계약 제의가 온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자신감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드라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나라 그 자본 입장에서 총아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저기서 이게 가져갔다면은 내가 팔릴 거 쓰고 있다는 얘기네라는 증거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퇴사를 하면서 이제 지금 1년 반 사이에 3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당장 내가 지금 팔리진 않아도 그때도 만약에 내가 그때 써놓고 어쨌든 출판사 내는 것도 어쨌든 여기저기 시도했으니까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누가 내줬겠냐고요. 물론 그렇게 내주고 나니까는 뭐 대단한 홍보 같은 건 해주진 않았어요. 사실 별로 해준 건 없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된 거 아니에요. 되고 나니까는 그리고 지금 젠가도 팔렸지만 만약에 저거 젠가도 굉장히 빨리 팔렸거든요. 근데 저기 책이 엄청 많이 팔린 소설도 아니에요. 근데 저게 예를 들어 침묵주의보가 없었다면 저렇게 빨리 팔렸을까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기 과거에 해놨던 것들이 쌓이고 그전 제가 뭐 아까 뭐 잠깐 듣보잡에 얘기는 했지만은 제가 퇴사했을 때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퇴사했을 때는요.
아무도 뭐 나한테 먼저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기약도 없이 나왔었어요 저는요. 기약도 없이 나왔는데 저 내고 하니까 지금은요 뭐 내가 원하는데 고르지 못해도 책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진 위치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심지어 그러니까 뜬금없이 또 에세이도 뭐 하나 이렇게 오고 뭐 하자 오고 조금씩 제한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이거 하나만 딱 냈으면 그게 됐었을까요? 그 전에 잘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지만 그때 쌓여 있으니까 됐겠지 아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믿거든요. 그걸요. 그래서 지금껏 좀 안 돼도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이끌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될 거라는 좀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 그런 점에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안경에서 말했던 딱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 네. 그러니까 뭐든 스스로 계기를 마련하고 쓰고 뭔가 일을 벌린 네. 것으로 인해서 당장 뭐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네. 지금까지 성과를 내게 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게 예전에는 좀 그게 맨날 항상 늦으니까 대학도 사무실에서 들어가고 대학도 30에 졸업하고 취직도 늦게 하고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가 다 늦지 막 이랬는데 늦은 만큼 이게 약간 네. 압축돼서 본물 터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난 네. 소설을 이렇게 네. 빨리 많이 내시는 작가님 못 본 것 같거든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게 당이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해놨던 거죠. 그 사이에 뭘 해야 될 거, 내가 써야겠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준비가 돼서 이렇게 나왔던 그러니까 거죠. 안 되던 시기에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하고 준비를 있었죠. 하고 계속 있었던 할수 거잖아요. 있었죠.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아까 도화천경 얘기했지만은 이미 제가 그러니까 소설 제 단행본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저는 이미 장편소설 원가 2권 있었어요 이미요. 세상 뭐 내지도 못했지만 아직 있었단 말이에요. 준비는 돼 있었다는 거죠. 준비는 돼 있으니까는 이게 바로 뭐가 내진 않아도 그러니까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아 지금 안 됐네. 이게 됐네. 이렇게 갔네. 이러고 나니까는 그 조급함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또 오네. 그리고 내가 지금 틀리지 않았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확실한 건 제가 문학 현재 트렌드랑 전혀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 아까 좀 멸종위기는 아무도 모르는 멸종위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 몇 번씩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조급해지는 게 좀 사라지고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아니어도 이게 나중에 분명히 그리고 내가 이거 쓰니까 자신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나중에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약간 네. 그런 거 생각 믿는다고 여쭤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때가 있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렇죠. 때가 있는데 내가 준비된 게 없으면 때를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요. 가능한 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전 그 씨앗은 저 작품들이 저한테 씨앗이죠. 5개를 내놨는데 그 5개들이 어떤 식으로는 그게 나중에 씨앗이 돼서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그게 씨가 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발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안 해놓고서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서는 시간 지났으면은 되게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으니까는 이게 가만히 있을 수 그러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하는 게 괴로워서 하는 게 괴로워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제 네. 발동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저께인가 또 이제 아는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소설을 찍어내냐 왜? 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 12월에 하나 지금 한 8개월 사이에 3번 내놨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는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 보세요. 이거 그때 쓰고 이거 쓰고 이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몰려서 나오는 것 뿐이지 지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 제가 오해로 받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이번에 5번째 저 소설 같은 경우는 되게 모험인 게 지금까지 낸 출판사 중에 가장 작은 출판사 1인 출판사에 낸 거죠. 그냥. 그리고 나니까는 1인 출판사 냈으니까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신 내가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배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랑 같이 나눠가지고 저도 영업 뛰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저 문학 관련 동네 서점들 한 10몇 군데 이상 혼자 돌아다니면서 책 보면서 인사하고 명함 만들고 두고 그렇게 하고 오고 그리고 내일도 부스 꾸미고 제가 직접 가서 꾸미고요.
사은품도 제가 포장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동네 서점도 가니까는 작가가 와서 그렇게 책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처음 봤대. 그러니까는요. 물론 큰 서점은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영업하는 거고, 저는 가서 이제 얼굴 비추고, 아무래도 이제 동네 서점은 서점에서 모세혈관 같은 곳이니까는 거기서 무슨 대단하게 팔리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스에라도 제가 책이 있으면 아 이런 작가가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출판사가 사실 처음으로 내는 문학책이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약한 건 맞잖아요. 그 대신 책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수정하는 데만 한 7, 8개월 이상 수정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가 책 중에서 가장 이제 와꾸나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나온 책이에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진짜 이것저것 표지만 봐도 네 정말요. 그러니까는 훨씬 이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것들은 이제 뭐 마케팅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인 출판사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선배는 지금 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계속 나오니까는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가볍게 아까 음악에 대해서는 조용필 님이 제일이다 네, 저는 라고 하셨고 네. 꽃은 뭐가 제일이십니까? 우리 작가님한테 꽃은요? 전 달맞이꽃이요. 달맞이꽃. 아까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달맞이꽃은 보면 좀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달맞이꽃은 아마 정말 흔한 꽃인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정말 흔해요. 진짜 흔한 꽃이고 여름 되면은요 진짜 척박한 통에서 진짜 쭉쭉 길게 자라거든요. 엄청 길게 자라는데 꽃이 예뻐요. 꽃이 노란색이고 예쁘고 향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 꽃을 그 꽃을 보면서 상상을 했던 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꽃을 보면 항상 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도 그 밤에 그걸 아름다운 걸 못 보잖아요. 그렇죠. 못 보는데 뭐 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 꽃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뭔가 저렇게 뭔가 향기도 좋고 꽃도 아름다운데 항상 밤에만 피고요. 그런데 달맞이 꽃이요 항상 척박한 데만 펴요. 땅도 햇빛이 쬐쬐 내리쬐는 곳에. 그래서 그렇게도 예전에 오해를 했었대요. 저 유해 식물이다. 달맞이꽃 피는 데는 아무 식물도 잘 안 자라니까. 근데 달맞이꽃이 자라는 데는 다른 식물이 못 자랄 때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걔네들은 거기로 피해가서 자라는 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 자랄 수 없는 곳에서 거기서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고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 같네요. 네. 약간 그 작가 별종 네. 좀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 어떤 별종의 그 캐릭터의 작가시잖아요. 근데 달맞이꽃은 이쁜데 아주 저는 이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뻐서 그 꽃을 보니까 그래도 밤에 딱 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을 하는 거는 다 천대받는 새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꽃은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며 저 해충들도 맨날 저렇게 천대받는데 그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다들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래서 예전에는 꽃 피는 걸 보려고 그냥 달맞이꽃 앞에서 계속 지켜보니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밤 되니까 꽃을 열더라고요. 슬슬 열더라고. 닫혀있다 여는 걸.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누가 봤을 때 미쳤지. 그래서 그냥 이제 또 보니까 이렇게 피는구나 꽃이. 이게 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화려한 이런 향이 아니에요. 맡았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좋은 향기가 있어 하는데 맡고 나서 좀 더 맡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옅어요. 엄청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향기가. 네. 그래서 일부러 그걸 맡으려고 밤에 나갈 때도 있거든요. 나가면 어디든 펴 있어요. 어디든 펴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좀 꽃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달맞이꽃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래서 약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정진영 작가님하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책 읽는 것 자체부터도 와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로 인하여 네. 작가님을 직접 뵈서 얘기 듣고 또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배운 것도 너무 많고 깨달은 것도 너무 많고 엄청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편집해서 자르면 우리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얻어갈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자르는 거 없이 편집 없이 아주 그냥 아주 그것만 맞춰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첵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출첵이었습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설가 정진영 작가님의 출첵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고생하셨습니다.